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석 달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미국과 내외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관련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장 기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석 달째 묶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3명이 금리 동결을 점쳤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이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사실상 물가 상승세는 약해졌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소비자 물가가 축산물 가격 하락과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폭 축소 등으로 최근 1% 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 11월 1.3%, 12월 1.5%를 기록했고 1월에는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GM 군산공장 폐쇄 이슈가 겹치면서 고용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은 연 1.25%에서 1.5%로 상단이 한국과 같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양국의 정책 금리는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역전이 됩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될 때 가장 큰 우려는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니다. 선진국보다 투자 안전성이 낮은데 수익률인 금리까지 낮아지면 투자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처를 찾게 마련이죠. 이에 대한 우려가 오늘 사실 기자회견 때에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의 금리가 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좀 당분간은 그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경상 수지도 또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네, 그런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은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금리 역전이 지속되도록 둘 수는 없겠죠. 그렇죠. 금리가 장기간 역전 상황에다가 이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 갑자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국내에서는 이 금리 인상 기반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외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어서 이 통화 정책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주의도 강화가 되는 등 이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중반은 넘어서야 이 한은이 금리 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이 좀 전보다는 점차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계해서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또는 기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 통화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그때 어떤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네, 그렇군요. 또 GM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총재는 한국 GM이나 미국의 통상 압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총재는 이 한국 GM 군산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서 이 공장 폐쇄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지자면은 제한적이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강화된 무역 조치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 따지자면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압박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군산 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가 되거나 또 미국 통상 압력이 주력 품목까지 확대된다면 이 자동차, 철강 등 흑자 비중이 큰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 마지막에 이제 금통위였잖아요. 또 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나요? 네, 이 기자회견 말미에 네. 이 총재에게 이 마지막 소회를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네. 있었는데요. 이 총재는 이를 언급할 다른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은 통화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다고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